콧부리점은 관상학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콧부리점은 주로 재물운과 관련되어 해석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재물복이 많고 사업이나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재물을 모으기 어렵거나 재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해석으로 점의 크기, 색깔, 위치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의 전체적인 관상과의 조합을 통해 더욱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상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상은 왜 다르게 해석될까요? 해석자의 경험과 관점은 관상가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점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점의 위치, 크기, 색깔로 점의 위치, 크기, 색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요소로 콧뿐만 아니라 눈, 입, 귀 등 다른 이목구비와의 조화를 통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의 운은 관상은 타고난 기질이나 운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콧부리점 외에 다른 요소도 중요합니다. 인중은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불리며 길이와 깊이에 따라 재물운, 자식운 등을 판단합니다. 눈썹은 성격과 사회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은 마음을 드러내는 창문이라고 불리며 지능과 감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콧부리점 하나만으로 자신의 운명을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콧부리점이 꺼지면 인생도 꺼진다. 눈은 생각이 표현되는 곳이라면 코는 마음이 표현되는 곳이다. 코가 생긴 대로 마음도 표현된다. 그래서 코가 생긴 모양보다도 주변과의 조화가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코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관골은 주변 환경을 가리킨다. 관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평야에 코만 우뚝 솟은 사람은 유아독존인 경우가 많다. 보통 코가 높으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코는 위턱뼈와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코를 이루는 얼굴뼈 중 위턱뼈는 코의 넓이나 코의 높이를 좌우하는 뼈로 이 뼈는 몸에서 흉곽으로 본다. 관상학에서 코의 높이나 코의 넓이를 일하는 활동 스타일을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흉곽의 변화를 주는 가장 대표적 장기는 간과 폐이기 때문이다. 위턱뼈의 문제로 코의 변형이 나타난 사람은 먼저 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간이 늑골 5번부터 하부 늑골 안에 들어있으며 좌측 늑골 7번에 간의 좌 삼각인대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동양의학에서도 감기가 울결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화를 잘 내게 된다고 말하며 감기가 위로 역행하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얼굴이 붉어지며 눈이 충혈되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초조해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감기가 울결된다는 것은 횡격막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며 간 때문에 횡격막의 활주 운동이 제한되면 편안한 숨을 쉬지 못하니 흉곽에 제한이 따르고 위턱뼈에 변화가 생겨 코의 모양이 변화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흉곽이 제한되면 마음이 자꾸 울적해지고 즐겁지 않고 의심이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번뜩이는 지혜가 생길 리가 만무하다. 코가 늘어져 인중을 덮어도 좋지 않은데 인중을 덮을 만큼 내려오는 것은 코의 기둥이라는 비주가 내려앉기 때문이다. 인중은 좌우에 있는 위턱뼈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래턱의 말년 기운을 찌른다 하여 자식에게 좋지 않다고 본다. 위턱뼈와 양옆의 관자뼈는 광대뼈를 만들고 양쪽의 위턱뼈는 인중을 만들기 때문에 중년에서 말년을 연결짓는 위턱뼈의 균형 잡힌 움직임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하여 동양의학에서는 간을 혼이 머무르는 곳이라 하고 인간의 정신활동에 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며 제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코의 생김새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활동에 있는 것이다. 좋은 코는 위턱뼈의 움직임이 좋아야 하는데 위턱뼈가 이마뼈와 만나 산근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산근 부위는 12궁 중 지렉궁에 속하는데 이 부위의 문제는 큰 질병이 오거나 큰 사고수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 산근은 콧부리점이라고도 말하는데 지혜의 산실자리로 표현한다. 이곳은 오장육부가 매달리는 시초자리로 보는데 산근을 따라 그대로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오장육부가 매달리는 나비뼈 바닥면이 닿기 때문이다. 산의 높이는 눈두덩과 같은 높이를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곳이 너무 높으면 자의식이 강해 주의와 융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를 좋은 상으로 본다.
이 상근 자리는 자신을 나타내는 주체 자리로 보기도 하지만 재물이 들어가는 입구로도 본다. 조상과 부모의 기운이 있는 이마와 나를 가리키는 코가 이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보고 집안의 내력을 보기도 한다. 그래서 관상학에서는 상근 부위를 지레공 자리로 여겨 이 자리가 좋지 않은 상을 가졌을 때 일생동안 병이 많고 육친과도 정이 좋지 않고 배우자나 자식과의 인연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콧부리가 튼튼하다는 것은 호흡이 좋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수련이라 함은 대부분 호흡 훈련을 한다. 호흡이 좋다는 것은 대지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근 부위가 꺼진 남자는 주로 폐에 문제가 많이 오고 여자는 위장에 문제가 많이 온다. 그러니 상근이 꺼지면 인생도 꺼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상근이 유난히 꺼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듯 관상학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은 인체 내의 구조들의 변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신이 아니고 그 자체의 정보인 것이다. 상근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겉에서는 이마뼈와 위턱뼈가 만나 이루어져 있고 안으로는 이마뼈와 나비뼈가 만나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상근이 너무 튀어나와 자의식이 높아 주변과 잘 융합되지 못하면 나비뼈의 움직임을 개선시켜 상근 부위가 부드러워지면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이마뼈는 폐의 움직임과 함께 보기 때문에 상근이 높으면 폐의 기운이 너무 강하여 배짱이 좋고 용기가 좋다고 하며 자의식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상근이 낮으면 병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자주 따르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위턱뼈가 제한되어 있고 나비뼈의 운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비뼈의 문제는 위장 질환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상근이 낮은 사람들을 개선시키려면 간과 위장 사이의 상복부를 먼저 개선시킨 다음 뒷목을 개선시키고 천골을 다스려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상근이 낮은 사람은 경추 4-5번에 문제가 많이 오는데 경추 4-5번은 횡격신경이 나오는 곳으로 횡격신경이 유일하게 오장육부 중 간을 지배하는 신경이기도 하다. 간은 늑골 5번부터 있기 때문에 간의 움직임이 제한되면 대부분 하부늑골에 제한이 오게 되며 하부늑골의 제한은 코의 가장 중요한 상근을 잠기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근이 낮은 사람들이 우울함이 많이 생기고 끊이지 않고 질병을 앓게 되어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후천적으로 인간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의식들이 그 정보마저도 차단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임을 기억하고 몸을 개선시키면 뇌에서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즐거운 마음을 갖게 만든 것이 해결 방법이다. 코의 격이 높으면 내격도 높아진다. 난자에 생기는 수백만의 정보가 정자에 생기는 수백만의 정보와 만나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나도 많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가능성을 우리는 유전자 정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DN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잠재성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유전적 변이라는 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양수 검사로 아무 이상이 없어 정상화로 결과가 나왔는데 낳고 보니 장애아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눈에 보이는 검사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나 잠재된 정보가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어떤 것도 이것이라고 정해 내릴 수 없다. 보통 주위에서 위암의 가족력을 가졌다면 본인에게도 이러한 가족력이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력도 비켜갈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다.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결정되어진 타고난 환경 즉 생김새가 있지만 그 인생을 전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타고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방법론인 것이다. 생각이 팔자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통제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통제권의 권한조차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위암이 가족력이니 당신도 걸릴 거야 라고 하면 내하고 말 것인가는 본인의 생각 속에 달려있다. 인생을 바뀌게 만드는 생각이란 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우리 머릿속에서 형상화시킨다. 이러한 정보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뇌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막이다. 이 뇌척수막은 마치 인간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리키듯 세 층으로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두개천 골교정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과거의 정보가 많이 보인다. 그러나 더 많은 수련을 하다 보면 미래의 정보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받으려면 머리의 뒤통수와 이마를 이어주고 우뇌와 좌뇌 사이를 나누는 대뇌이라는 막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그래서 코를 천주라 하여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에 비유하는 것이다. 코가 반듯하고 수려하면 이마에 관록공을 바치는 힘이 좋다 하여 권력과 권세가 좋다고 표현한다. 코는 나이고 자신의 위상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도한 사람들을 보고 콧대가 높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문명이 높은 곳일수록 비교적 코가 높고 문명이 낮은 사람들 코가 대부분 낮은 코를 지닌 것을 봐도 관상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사실 별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콧대 높은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이다. 코를 자기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코가 힘차게 뻗어 있으면 그 사람의 운세도 좋다고 보는 것이다. 코는 그 사람의 명예나 의지력과도 상관 있는 자리이다. 코가 곧은 사람은 의지력도 좋고 성품도 곧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콧대가 높은 사람에게는 장사가 맞지 않다. 코가 높은 사람치고 고집이 세지 않은 사람이 없어 장사에는 그다지 맞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좋다. 코가 높은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학자나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 옛부터 귀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고 했다. 코는 인체의 한 중심에 있는 척추와 관계 있는데 인체의 중심이 잡혀 있다는 것은 생각도 중심에 잡혀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보면 눈치를 보는 사람, 잔머리를 쓰는 사람, 대체로 격이 낮은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코의 격이 낮게 생긴 사람들이 많다. 요즘 보형물을 넣어 코를 높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코를 높여 인체공학적으로 코의 모양을 만들었다 해도 그 사람의 격이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코는 척추 중심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가운데 올바른 중심을 잡을 때 코의 올바른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은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코의 사선이 비틀려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의 격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코의 격도 수술로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코는 외과적 수술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은 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코와 골반은 척추로 연결되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엉치뼈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아이를 밀어내게 되는데 코 성형으로 인하여 코가 고정되어 있으면 아이를 출산할 때 자연분만이 어려워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형수술 후 하이힐을 신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면 보형물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코를 직접 움직이지 않고 보행만 하더라도 코뼈가 튀어나오는 것은 코뼈를 잡아주는 사골뼈와 나비뼈가 뇌척수막으로 연결되어 골반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또 코뼈가 고정되면 뇌척수막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뇌척수막에는 뇌척수액이 흐르고 이 뇌척수액은 하루에 4번 교환되고 호르몬을 나르고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 뇌척수막은 뇌를 싸고 있는 연막을 움직여서 뇌혈관의 순환과 여러 가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코의 외교적 수술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몇 번을 강조하지만 건강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본인의 인생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